자,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도전입니다.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몇 쪽이에요? 118페이지입니다. 얘는 광교가 더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 해봐서 알겠지만 고난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고난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유형별로 대표 문제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난도도 보긴 해야 되지만 유형들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고난도잖아요. 어렵거든요.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복소수 Z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I라고 나와 있다. 그죠? 얘랑 실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K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를 구하여라. 자, 먼저 가 1이랑 Z라고 하는 거는 3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근이다, 뭐다, 대입해서 만족한다. 그죠? 네. 1을 대입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1 대입해 보자. 1 마이너스 K 플러스 16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K라고 하는 거 계산했더니 K는 7이 되겠다. 맞아요.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뭐죠? 가장 기본. 우리 풀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마이너스 K인데 K 대신 7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7 16 마이너스 10 당연히 1로 조립제법이 되겠죠? 네. 그죠?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0 0.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얘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z라고 하는 근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얘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사용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의 i라는 것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z라고 하는 거 후보가 두 개가 나온 거야. 3 플러스 i가 되거나 3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경우를 각각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 z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i일 때, 3 플러스 i일 때를 볼 거야. 그러면 z바라고 하는 게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증거죠.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나 조건을 풀 거예요. 나 조건 보게 되면은 z-z바의 i를 곱하는 거다.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다. 그러면 2i가 나오겠네? 2i라고 하는 거에다가 i를 곱해요. 얘는 2i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0보다 작죠? 나 조건 만족 안 해요. 얘는 틀렸죠? 얘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내고, 그러면 z라고 하는 게 3 마이너스 i구나 해서 문제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지금은 풀이 시간이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3 마이너스 i일 때 z바는 3 플러스 i다. z 마이너스 z바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다. 마이너스 2i가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2i에다가 i를 곱해요. 마이너스 2i 제곱. 얘 2잖아. 0보다 크죠?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z라고 하는 게 3 마이너스 i가 되고 a라고 하는 건 3,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k가 7이죠. 계산하면 14가 되겠습니다. 네. 그죠? 좋아요.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얘 풀이 된 거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완성시켜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집중해서 듣고 필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2번, 다음 2번.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데 얘 별표 하나 해주시죠. 얘가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두 분? 자,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 텐데 2차식, 2차식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를 변형시킬 거야. 자, 위에 있는 거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야. 얘를 인수분해를 할 텐데 2x 1 마이너스 1이니까 2x 마이너스 y 곱하기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0이겠다. 그지?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줬냐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라고 해서 풀어줬었어. 그건 동일하거든?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y라고 하는 게 2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겠지?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0이야. 그죠? 자, 근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x값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이 돼야 되겠죠? 또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k값은 2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x 플러스 y가 0일 때,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일 때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0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겠죠. 그죠? 판별식 0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k라고 하는 거는 5가 되겠다라는 건데 k가 2일 때 얘 대입하면 x가 2 나오거든? 그래서 x가 2고 y는 4가 되는 거야. 다음 얘 k가 5면 x가 마이너스 1이거든? 네. y는 1이죠. 자, 이 둘 중에서 뭘까를 고민해 봐야 돼. 봐봐. 지금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k값을 구했지. 그지? 여기의 경우에 대해서 k값을 구했어.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연립되어 있는 거는 얘네 둘 다 0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지? 둘 다 만족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먼저 첫 번째 경우. 이 숫자 좀 바꿔서 첫 번째 경우 k가 2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가 2일 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중근 나왔지. 그지? 근데 k가 2인데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다 라고 했을 때 근이 나오는지를 볼 거야. 이해되니? 얘일 때 k값을 구했는데 이 k값을 가질 때 그 나머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0일 때를 보는 겁니다. 얘를 대입해보자.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k가 2니까 플러스 4는 0이죠. 얘는 다행히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근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k라고 하는 게 5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y가 0일 때를 봤잖아. 2x 마이너스 y가 0일 때를 볼 거야. y는 2x일 때를 볼 거야.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지. 근데 얘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k가 5라면은 2x-y라고 하는 게 0일 때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나와. 그지? 자, 그래서 k가 5라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이 나와. 이해돼요? 얘가 0일 때 구했잖아. k5라고 구했어. 여기서 하나 근 나오지. 중근 나왔지. 근데 k가 5면은 y가 2x다 라고 놓고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총 3개의 시근이 나와서 오직 한 쌍의 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k가 2일 때는 얘 하나만 나오거든. 여기서 근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k가 2고 그때 x값 y값이 2,4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2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야. 어렵죠? 얘가 우리 전에 풀었었던 거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문제 중요하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3번.
3번의 가족권이 중요해. 쟤는 우리 중간고사 때 했었던 건데, 연호 혹시 기억나요? 가족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까요? 가족권이 어떤 걸 의미했을까? 기범이 기억나니? 가족권이 뭘 의미를 할까? 그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2. 응. 맞아. 그래요? 지금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거든?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거는 축에 대해서 두 개가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F0이랑 F2랑 동일하잖아? 축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0과 2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F라고 하는 게 축이 X는 1이야. 얘도 봐. Y가 두 개 똑같아. 가운데 있는 게 뭐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X는 1이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두 개가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는 축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족권으로 축을 찾았어. 이제 가족권으로 fx라고 하는 거랑 gx라고 하는 거랑 구해 볼 건데, 먼저 fx부터. 최고차 한계수가 2잖아. 2 곱하기에 축이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a라고 적을 거야. 꼭지점 정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얘로 적을 거야.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 이 gx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x가 1이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네. x-1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fx랑 gx랑 두 개를 찾았다. 자, 지금 fx 개수가 2고요.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2고요. gx가 1이잖아. fx는 요런데 gx는 요러겠지. 개수가 크면 클수록 좁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좁은 게 fx야. 좀 넓은 게 gx야. 아, 근데 또 꼭지점을 잘못 그렸다. 얘가 gx가 되겠지. 근데 둘 다 축은 1이거든. 축이 동일한 거야. 자, 이때를 볼 거야. gx라고 하는 게 fx보다 크거나 같대. 그때 해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래. 여기 구간이지. 그지? 얘가 4가 된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 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또 대칭이지. 두 개 함수값이 똑같아. 됐니? 자, 이제 하나씩 다 구해볼 거야. 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1 대입하면 A지. 네. G1은 B지. 네. 두 개 더하면 5야. 다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F 값이랑 G 값이랑 똑같아. 맞아?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3이 제곱이니까 9지. 2 곱하기 9니까 18 플러스 A 라고 하는 거랑 얘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자. 9 플러스 B지.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자, 근데 여기 4를 넣어도 동일하다. 4를 넣어도 똑같은 계산식이 나와. 자, 어쨌든 A-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라고 구해졌어. 앞에 있는 거랑 얘랑 연립하면 A 값이랑 B 값 나오지. 그지? 연립하면은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나와. B라고 하는 거는 7이 나오거든. 얘 구하고자 하는 거 A제곱, 얘는 B제곱이다.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4 더하기 49, 5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알겠지? 네. 이해되죠?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리고 지금 문제 보면서 지금 가족권을 쓰면 축을 구했잖아. 그지?
이런 소소한 스킬들을 조금 익혀놓으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소소한 거. 약간 디테일한 것들. 알겠죠? 졸려 죽는구만. 근데 너 손등이 뭐야? 보무지도야? 보무지도야? 자, 지금 위에 있는 연립 부등식부터, 이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얘 인수분해가 되거든. x-12 곱하기 x 플러스 4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돼. 작으니까 사이에 끼겠다, 그지?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다음이 문제야. 제 절대값이지? 네. 근데 n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거든? 네. 우리 전략 있었지? 네. 기억나? 네. 어떻게 적죠? 2x-4가 2x-4 n보다 크고 n보다 크고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아니에요? 전략? 자, 봐. 숫자 하나랑 절대값 하나 있을 때 얘 숫자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적어놔. 그리고 크니까 큰 작작이지. 큰 거보다 커. 안에 있는 거 2x-4 얘가 작은 거보다 작아. 안에 있는 거 2x-4가 이해되지? 얘로 계산하면 돼. 그 다음 이 4를 넘겨서 2로 나누면 x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겠지. x라고 하는 게 2 플러스 2분의 n보다는 커. 얘도 넘기고 2로 나눠.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2 마이너스 2분의 n보다는 더 작아. 이해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범위를 보면은 지금 이런 디테일 한번 봐봐. 얘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 얘는 2라고 하는 거에서 2분의 n만큼 왼쪽으로 갔어. 얘는 2라고 하는 거에서 2분의 n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얘 2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지? 그지? 똑같은 거만큼 범위가 늘어나서 큰 작작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수직선에서 그려보도록 할게. 자,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색깔까지 칠해주고요. 자, 근데 내가 왜 이걸 기준을 2라고 뒀는지 한번 봐봐. 기준이 되는 2가 있어. 여기서 여기만큼 떨어진 거는 6이지. 여기서 여기만큼 떨어진 건 10이야. 근데 지금 얘 큰 작작을 할 텐데 2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범위만큼 늘어날 거야.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범위가 늘어나. 이해돼? 자, 근데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래. 얘에서 점점 벌어져. 점점 벌어져. 얘 마이너스 4만큼 왔을 때 얘는 8에 와 있겠지. 그지? 8보다 커. 9, 10, 11, 12가 되잖아. 총 4개가 가능한 거지. 더 벌어져야 돼. 요렇게까지 와야 돼.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쯤에 있을 거야. 2분의 2 플러스 2분의 n.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 잘못 그렸네. 얘 사이에 껴로 그렸어야 되는데 얘 2개 방향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정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 건데 얘 11, 얘 10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2 플러스 2분의 n이라고 하는 게 10이 되면 돼, 안 돼? 얘 큰 작작이야. 1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10보다는 작아야 돼. 9가 되면 돼, 안 돼? 돼요. 9는 되죠. 그래서 얘가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양변에 2를 빼주고 2를 곱할게.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거는 16보다는 작고 1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n 자연수래 14랑 15 가능하겠다. 두 개 더하면 29가 되겠네.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경우의 수에서 고난도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경우의 수에서 고난도가 총 8개인데요. 얘 솔직히 고난도급은 아니긴 해요. 이름은 고난도긴 한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고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좀 연습을 해놔야 된다. 어렵진 않다. 여기 있는 것들이. 중간고사 때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었던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너네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익숙해졌을 테니까 점점 난이도를 좀 올려가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A랑 B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밑줄 A 플러스 B의 양의 약수개수. 얘가 3개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양의 약수가 3개가 나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얘는 밑에다 적어놔. 소수의 제곱수야. 소수라고 하는 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양의 약수가 3개가 나온다. 자, 소수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2잖아. 2 제곱한 4, 3 제곱한 9, 다음 5 제곱한 25, 다음 7 제곱한 49. 얘네들이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뜻이야. 약수 개수가 3개다라는 의미 자체를 알아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된다라는 건데 A, B는 주사위의 눈이야. 그지? 주사위 눈을 합하는데 최소 2부터 최대 12까지만 가능하잖아? 가능한 A 플러스 B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4일 때 순서상 보자. 1, 3, 2, 2, 3, 1 총 3가지 가능하지.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9일 때야. 얘도 3, 6, 4, 5, 5, 4, 6, 3 가능하지. 3개랑 4개야. 2개 더하면 총 7개의 순서쌍이 존재하겠지. 간단하지? 고난도라고 보이진 않아. 넘어갈게. 다음 2번. 자,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주사위를 참 좋아해. 경우의 수에선 주사위가 많이 나올 거야. 자, 이번 문제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차례대로 A, B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서 밑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 단원에서 했던 거지? 얘 나머지 정리야. 네. 제 나머지가 어떤 거였지? 얘로 나눴으니까 1. x에다가 1 대입한 거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얘 결국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a 곱하기에 1 플러스 b가 될 거야. 네. 근데 얘가 짝수래. 네.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짝수가 된다. 헐. 에? 아, 아닌가? 짝? 아, 곱하는 거요? 두 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 여기 밑에다가 적어줘. 이래서 틀렸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거야. 맞아요. 계속 홀수가 곱해지다가 짝수 하나만 딱 곱해지면은 걔는 짝수가 돼. 그래서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거야. 이해되니? 왜 얘를 적으라고 하냐면 적어도 하나 나왔다. 우리 어떤 걸로 사용해준다? 어떤 걸로 푼다? 뭐였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글자? 말로가 상관없어? 뭐였지? 아이, 뭐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우리 단어는 여사건! 여사건이요. 방금 거북 씨가 감탄했어. 얘 여사건이죠? 우리 토끼 잘한다. 거북이도 시도 좋았어. 자, 어쨌든 적어도 하나라는 거는 여사건이야. 여사건은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반대 사건들을 다 빼주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6건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자, 먼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뺄 건데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둘 다 홀수인 경우를 뺄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전체는 A랑 B의 순서쌍이야. 6 곱하기 6이지. 36개가 전체 경우의 수겠네. 다음 1 플러스 A랑 1 플러스 B가 둘 다 홀수의 경우인데 1 플러스 A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짝수여야 되지. B도 짝수여야 되겠네. A가 짝수, B도 짝수. 그러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9개네. 그지? 9개를 빼줄 거야. 그러면 27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끝이죠? 네.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개의 정수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각각의 자리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둔대요. 자, 근데 가조건 보자. 가조건 얘가 0이 아니래. 얘 말은 어떤 거냐? A, B, C 중에서 같은 게 없는 거야. A랑 B도 같으면 안 되고 B랑 C도 같으면 안 되고 C랑 A가 같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어느 하나도 같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됨? 자, 지금 얘네들 숫자 한번 볼래? 얘네들 뭔가 공통으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얘네들 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가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빼볼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네. 제일 마지막 1의 자리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A가 0일 때 경우야. 그리고 얘네들 지금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래? 0을 제외시켜봐. 그러면 A는 B에 포함이 되지. B 범위에 포함이 되지. 그리고 B는 C의 범위에 포함이 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거 범위가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범위가 제일 작은 거부터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가 선택 가능한 거는 일단 0으로 일단 끝이지. 다음 B가 선택 가능한 거는 0을 제외한 1부터 5까지야. 그지? 그럼 B가 선택 가능한 거는 5개지. 다음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7. 7개야? C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 앞에 것도 있으니까 아닌데. 지금 C가 선택 가능한 거는 6개지. 근데 B를 선택을 했어. B가 선택한 건 빠져야 돼. 똑같으면 안 된다며. C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야. 그지? 네. 총 25개가 될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C부터 한다면 어떻게 될까? C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은 1부터 5까지는 B가 가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C라고 하는 게 1부터 5까지면은 B는 4개 선택 가능할 거야. 하지만 C가 6이 된다면은 B가 5개 선택 가능하지. 경우가 달라져 버려.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작은 거부터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됐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B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선택 가능한 건 몇 개야? 5개. 4개죠. 0을 제외한 1, 2, 3, 4, 4가지 가능하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 C가 선택 가능한 거는 몇 개? 5개. 총 20개의 경우가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뭐냐면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야.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A, 그 다음 B, 그 다음 C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작은 범위부터. A가 선택 가능한 거 4개지. 다음 B가 선택 가능한 거는 몇? 4개지. 1부터 5까지인데 A가 선택한 거 뺐잖아. 그지? 그 다음에 C가 선택 가능한 거 몇 개? 3개. 4개 중에서 A 선택 빼고 B 선택 빼면 4개 남지. 4개 가능하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64입니다. 다 더해볼까? 얼마 나오니? 109? 네.
109개가 가능하다. 그지? 네. 자, 다음 4번 문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 중에서 6장의 카드를 선택을 한대. 근데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6개의 합이 홀수가 된다. 자, 얘 또 밑줄 씌게 있어. 뭐냐면은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야. 여기다 밑줄.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합이 홀수가 되려면 짝 플러스 홀. 합이 홀수? 어떻게 돼야 될까? 뭐 말하려던 거 아니었어, 기분? 아니었어? 짝 플러스 홀 맞아. 걔만 있을까? 지금 우리 총 6개의 숫자가 있어. 6개의 숫자가 있어. 자,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홀수가 홀수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홀수가 짝수계가 있다면 2개 더해져서 짝수가 되거든. 그래서 홀수가 홀수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홀수가 1개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뽑아. 근데 이 중에서 홀수가 하나인 거야. 홀수 하나 뽑아볼까? 네, 그럼 다 짝수.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홀수로 들어갈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50이 1이지. 그지? 그 다음 짝수는 5개잖아. 근데 5개 다 뽑아야 되지. 5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야. 얘 총 5개의 경우가 있는 거야. 두 번째야. 홀수가 3개야. 그러면 5개 중에서 홀수 3개를 뽑아주네. 5시 3이죠. 네. 다음 짝수 3. 5시 3이죠. 5시 3은 5시랑 동일하니까 10이죠. 계산하면 100이죠. 다음 5. 홀수가 5개일 때 5시 5 홀수 뽑아주고요. 남아있는 거 5시 1로 짝수 뽑아주겠죠. 5개죠. 다 더하면 110개죠.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5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